자, 변리사 1차 물리 최종 정리시험 6회 문제를 풀겠습니다. 모의고사 6회입니다. 1번 문제. 컴퓨터 산란 실험에서 입사된 X선의 파장을 람다 제로, 입사 방향에 대한 산란각을 세타라고 하자 컴퓨터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컴퓨터 산란 실험에서 입사된 X선의 파장을 람다 제로 해서 람다 제로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컴퓨터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입사 X선 광자의 운동량은 H 나누기 람다 제로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광자의 운동량을 물어봤는데 공식이죠. 그래서 광자 또는 빛의 운동량은 P는 H 나누기 람다 제로이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 공식이니까 별표. 이렇게 놓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입사 X선의 파장이 람다 제로니까 입사 운동량은, 입사 광자의 운동량은 H 람다 제로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기억은 맞았습니다. 체크. 자, 2번. 산란각 세타는 0에서 관측된 X선의 파장은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같다. 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컴퓨터 효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봅시다. 자, 입사된 X선이 있고 그 다음에 산란된 X선이 이렇게 있는데 각도가 클수록 파장이 많이 증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각도가 클수록, 산란 각도가 클수록 파장이 많이 증가한다. 그래서 각도가 작으면 조금 증가하고 각도가 크면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만약에 질문을 한 거죠. 각도가 0도면 X선이 이렇게 가면 각도가 0도겠죠. 그래서 X선이 이렇게 와서 세타가 0이면 람다 다시라고 할 때 얘는 거의 산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클수록 파장이 많이 늘어나는데 각도가 0도가 돼버렸으니까 파장이 하나도 안 늘어나서 람다 다시는 람다 제로랑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람다 다시가 람다 제로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2번을 봤더니 산란각 세타는 0에서 관측된 X선의 파장은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같다. 맞죠? 하나도 산란이 안 된 거랑 같다. 그러므로 산란이 안 됐다면 그대로 지나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3번. 산란각 세타가 0에서 180도 갈수록 산란된 X선의 파장은 길어진다. 그래서 산란된 X선의 파장은 각도가 클수록 점점 커진다. 기본 상식을 물어봤어요. 기본 지식을. 그래서 3번도 맞았다. 4번. 산란각 세타는 0으로 산란되는 X선이 전자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는데 컴퓨터 산란 실험은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라고 여기다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처음 에너지가 나중 에너지랑 같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X선의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가 없죠. 그러므로 처음 에너지는 H 람다 제로분의 C의 빛 에너지만 있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없고 나중에는 빛 에너지도 있고 또는 X선의 에너지도 있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있죠.
그래서 H 람다 다시 C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빛 에너지도 있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있다. 이게 컴퓨터 산란에서 중요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식으로 적은 거죠. 근데 질문에서 각도가 0도면 입사된 X선과 산란된 X선의 파장이 같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같대요. 그러면 상쇄되겠죠? 그러므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란각 세타는 0으로 산란되는 X선이 전자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가 아니라 전자의 에너지는 0이 된다. 이것이 답이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려서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파장이 클수록 X선의 에너지가 적죠. 그래서 만약에 X선의 에너지를 옆에다 적으면 X선의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러면 여기는 X선의 에너지는 그래도 크겠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선의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왜냐면 원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원래 X선의 에너지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X선의 에너지를 따지면 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옆에다 적으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X선의 에너지가 줄어들면 얘가 줄어들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여기다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표시하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커지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적당하고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각도에 따라서 한번 설명하면 각도가 커질수록 파장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도가 커질수록 파장이 커지니까 X선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X선의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많아진다. 해서 이것이 컴퓨터 산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려면 각도가 커져야 된다.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겠습니다. 별표.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번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기와 같은 이중슬릿 실험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람다는 600나노미터, 슬릿간 간격은 D는 0.3,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 L은 5m일 때 스크린의 중앙 점 O에서 두 번째 어두운 무늬의 중심 위치 Y값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첫 번째 이중슬릿 실험. 자, 이중슬릿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운 무늬의 중심 위치 Y값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 꼼꼼히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봅시다. 보기 그림을 줬는데 두 번째 어두운 무늬래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좋으니까 그림을 두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무늬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무늬 한 개,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어두운 곳, 두 번째 어두운 곳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두운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는 무늬 간격 델타 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Y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중앙부터 여기까지니까 1개 반이죠. 그래서 Y를 분석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1.5 델타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이 바로 Y이다. 그러면 식을 적으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Y는 1.5 델타 X. 자, 델타 X는 무늬 간격. 무늬 간격은 1.5 곱하기 L 곱하기 D분의 람다이다. 해서 무늬 간격 공식을 이렇게 적고 나머지는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1.5 곱하기 L은 5m. 그 다음에 파장은 문제에서 600 나노미터. 그러면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중슬립 간격 D는 0.3mm. 그래서 여기다가 0.3mm는 마이너스 3승. 해서 변리사 기출문제에서도 요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풀 수 있게끔 출제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문제는 10의 자리를 먼저 계산. 그러면 약분.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0.3이 위로 올라가면 10의 3승이죠. 그래서 약분 10의 플러스 3승. 그러면 10의 3승하고 10의 마이너스 6승하고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5 곱하기 5 3분의 6이다. 이렇게 산수 실수하지 않게 이제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2 곱하기 1.5는 3.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거하고 이거 계산하면 3. 그러므로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이다. 해서 3 곱하기 5는 15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 값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수하지 않게 꼼꼼하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M, 반지름 R인 균일한 원형 회전판이 고정된 중심축에 대해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평하게 정지해 있다. 원형 회전판의 접선 방향으로 질량이 M인 사람이 속력 V로 달려가서 이 원판의 가장자리에 올라탄 직후의 회전판의 각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질량 M 반지름 아래 균일한 원형 회전판. 자,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그냥 원판이에요, 원판. 그 다음에 회전판에 올라탄 직후의 회전판의 각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달려와서 여기에 올라타서 이렇게 회전할 때 각속도 오메가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기본 반 수업할 때 유사 문제를 풀었었고, 공무원 쪽 시험에서는 정말 유사 문제가 많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리사 쪽에서도 좀 유행하는 문제라는 뜻에서 비슷한 문제가 한 번은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한번 풀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참 보기 좋게 이렇게 그림을 바꿔서 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는 정지 상태래요. 원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을 이제 전물체로 보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대요.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다. 이렇게. 근데 어디에 올라탔는가 하면 계속 가서 여기에 올라탔대요. 그래서 얘가 계속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r이고 여기에 사람이 올라탔다. 자, 다시 사람이 여기에 올라탔다. 그리고 올라탄 순간의 속력은 질량은 m이고 속력은 v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올라탄 다음에는 원판이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여기에 올라타서 있고 사람의 속도는 v이다. 이렇게 해놓고 속도가 달라졌을 테니까 이게 v면 v 다시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r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이 이거죠. 얘가 올라탄다고 하는 것은 둘이 만나는 거니까 충돌이에요. 그 다음에 충돌해서 회전하죠. 그러면 가군동량 보존이죠. 그래서 충돌인데 회전 포함. 그러므로 가군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물체죠. 그래서 전물체의 가군동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원판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물체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강체의 가군동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물체가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물체의 가군동량 공식은 R 곱하기 mv이고 그 다음에 강체의 가군동량 공식은 I 오메가라고 적고 둘이 같으니까 처음에 얘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가군동량이 없어요. 원판은. 그 다음에 전물체만 가군동량이 있다. R은 반지름 R, mv. 그래서 여기다가 R 곱하기 mv라고 적고 그 다음에 I 오메가라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I를 구하면 되는데 I는 물체가 두 개니까 I는 첫 번째 물체 더하기 두 번째 물체랑 같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물체를 원판이라고 하면 얘가 원판. 그리고 얘는 전물체. 그러면 I는 원판은 2분의 1 m r제곱이 되고 전물체는 회전축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m이 있다. 그래서 질량 m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여기는 m r제곱이 전물체의 관성 모먼트겠죠. 그래서 회전 질량은 mr제곱이다. 그래서 회전축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m이 있으니까 전물체의 회전 질량은 mr제곱이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R 곱하기 MV는 2분의 1 MR제곱 더하기 MR제곱 오메가랑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약분되죠. R 약분. 그 다음에 정리하면 2분의 1 M 더하기 M R 오메가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메가는 2분의 1 M 더하기 M의 R 넘겨주고 그 다음에 MV로 이렇게 MV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의 답은 이것이다. 이렇게 꼼꼼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번과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보통 이렇게 전물체하고 이렇게 부피가 있는 물체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강체로 보고 I 오메가로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런데 요거를 한 번만 다시 풉시다. 질문이 많이 나와서 한 번만 다시 풀면 얘를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똑같고 자, 충돌 전에는 전물체만 있어서 가운동량을 전물체의 가운동량으로 봤는데 충돌 후에 전물체도 가운동량이 있고 그다음에 원판도 가운동량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를 전물체하고 강체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물체의 가운동량은 R 곱하기 MV이고 그 다음에 강체의 가운동량은 I 오메가니까 이렇게 적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R 곱하기 MV 가운동량 그대로 적어주고요. R 곱하기 MV 다시 그래서 R 곱하기 MV 다시 더하기 이제 강체는 원판이니까 2분의 1 MR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식 V 다시는 또는 공식이니까 V는 R 오메가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자, 요 테두리 속도는 R 곱하기 오메가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R 곱하기 M R 곱하기 오메가 더하기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러면 약분 R하고 R 약분 그럼 정리하면 MV는 2분의 1 M 더하기 M R 오메가로 돼서 아까랑 똑같죠? 얘를 좀 먼저 적고 얘를 적고 R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그러므로 오메가는 MV 나누기 2분의 1 M 더하기 M과 같다. 이렇게 풀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풀이는 보통 일반 물리 학책에 많이 나와 있는 풀이이고 그 다음에 2번 풀이는 그냥 얘를 전물체, 원판 따로따로 이렇게 푸는 풀이도 가능하니까 뭐 어떻게 풀어든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4번 문제. 볼지만 상수의 단위는, 자,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변리사 쪽에서 단위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문제가 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단위를 한번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볼지만 상수의 단위를 물어봤으니까 볼지만 상수가 들어간 공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를 물어보면 그냥 단순히 공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유명한 공식이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라 에너지 공식.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KT랑 같다. 요것이 바로 볼츠만 상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 볼츠만 상수는 2분의 3 NTU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단위가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개수도 단위가 없어요. 얘도 무시하시고, 요거를 정리하면 되고, 얘가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E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풀었어요. 단위를 생각할 때 내부 에너지는 에너지니까 1도 에너지죠. 그래서 1을 생각하시면 되고, 1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그 다음에 힘은 F는 MA 거리 S 이렇게 놓으시면 정리가 다 됐죠. 그러므로 볼츠만 상수 K는 이렇게 놓고, 얘는 킬로그램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얘는 FS에서 S는 거리죠. 그래서 거리는 미터. 이렇게 놓으시고, 요 내부 에너지 공식에서 온도는 절대 온도니까 K 절대 온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가 다 됐으니까 볼츠만 상수 K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제곱. 그래서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세크의 마이너스 2승, 절대 온도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주시면 볼츠만 상수의 단위가 됐고, 얘는 절대 온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하고 똑같은 것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마이너스 2승, 절대 온도의 마이너스 1승 해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에너지의 단위를 구하고 싶으면 E를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1은 힘 곱하기 거리, 힘은 MA, F는 MA, S에서 단위를 이렇게 유추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 1 때문에 이 방법으로 풀었고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일단은 싹 지우고, 자,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단위를 물어보면 공식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고, 공식 중에서 연력학 공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 RMS, 속도는 루트 3KT 나누기 M이다.
여기서 요 K가 볼츠만 상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되겠죠. 양쪽을 제곱하면 RMS의 제곱은 3KT 나누기 M. 그럼 볼츠만 상수 K는 자, 볼츠만 상수 K는 V RMS의 제곱 그 다음에 3T M이 되겠죠. 그러면 상수는 단위가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그러므로 K는 여기서 킬로그램, 그렇죠? 자, 질량이니까, 분자 한 개의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그 다음에 얘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나누기 T. 그러면 K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세크의 마이너스 2승 절대 온도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온도는 항상 절대 온도를 쓰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과 똑같다. 해서 이 풀이가 좀 더 간단하죠. 그래서 연력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인 RMS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2 루트 3 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전화 플러스 Q, 마이너스 Q를 잇는 직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두 전화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 P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자, 질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점 P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P점의 전기장은 플러스 Q가 만들기도 하고 마이너스 Q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P점에서의 전기장은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 Q가 만드는 전기장, 마이너스 Q가 만드는 전기장. 그러므로 이 전기장은 사실은 두 전기장의 합이니까 전체 전기장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꼼꼼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작업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3R이고 여기가 R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렇게 선을 긋고, 자,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는 2R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 각도는 30도일 것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대칭으로 생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R일 것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2R일 것이고, 여기도 30도일 것이다. 이렇게 적는 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전기장이 플러스 Q에서는 전기장이 나가죠. 이쪽으로. 그래서 플러스 Q에서는 전기장이 나간다. 전기장이 나가서 이렇게 나갈 것이다. 해서 전기장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P점에서의 전기장이니까 P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전기장을 2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Q가 만드는 전기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Q로는 전기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주시고 들어가는 전기장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요 전기장도 2이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P점에 형성되는 전기장. 그래서 Q로는 전기장이 들어가는데 P점을 기준으로 전기장을 그려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플러스 Q가 만드는 전기장, 얘는 마이너스 Q가 만드는 전기장, 합쳐서 전체 전기장. 그래서 전체 전기장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기장 공식. 전기장 E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가 공식이다. 해서 공식을 꼼꼼하게 적고요. 따져보면 K는 상수니까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Q도 같죠? 그 다음에 거리도 아까 여기가 ER로 같아요. 그러므로 요 두 전기장은 같고 요 전기장의 크기는 공식을 이용하면 요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장은 K 곱하기 요 거리가 아까 구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ER이니까 여기다 ER을 집어넣으면 4R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장의 크기를 구할 때는 부호를 무시하죠. 얘는 크기만 구했고 방향은 여기 표시되어 있으니까 크기만 구해서 Q라고 집어넣으면 이 값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2를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죠. 그리고 여기도 30도죠. 자, 그러면 얘를 분해해서 합칩시다. 자, 얘를 이런 수평으로 선을 그으면 여기는 몇 도가 되는가 하면 밑변하고 빗변이 30도면 여기 30도. 그 다음에 서로 수평선이니까 억각으로 30도. 그래서 여기가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기장을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놓으면 2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고 2 곱하기 사인 30도가 된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전기장을 하나 구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분해. 이쪽으로 분해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30도니까 2 곱하기 코사인 30도 2 곱하기 사인 30도가 된다. 서로 상쇄 돼서 얘는 없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전기장을 합쳐서 전체 전기장이 되겠죠. 그러므로 전체 전기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전기장 P점에서의 전체 전기장은 이 두 가지만 살아남았으니까 얘가 분해되고 분해돼서 이쪽은 상쇄되고 이게 살아남았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전기장이니까 전체 전기장은 2배의 2 곱하기 코사인 30도이다. 이렇게 적고 그러므로 2 곱하기 아까 구한 전기장을 넣어주면 K 곱하기 4R의 제곱 Q 이렇게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 그러므로 전체 전기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적어주시면 전체 전기장은 K 곱하기 4R의 제곱 루트 3Q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기장은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이 방법이 가장 유명한 방법이고 이 방법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유사 문제가 있는데 모든 유사 문제가 이 방법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풀이하는 것을 추천하고 이 방법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 나누기 4가 답이라서 이쪽으로 가면 답은 루트 3 나누기 4.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질량이 m인 전자가 양자수 n은 2인 상태에서 궤도 반지름 r로 운동한다. 이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얘는 그냥 공식 확인 문제입니다. 이제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좀 쉬운 문제를 넣어놨어요.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은 2일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자,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첫 번째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H 나누기 MV이고 얘는 정상파를 이루고 있으니까 2πr 나누기 N이다. 이게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공식이죠. 근데 얘하고 등가식이 있죠. 등가식은 뭔가 하면은 각운동량은 R 곱하기 MV는 H 나누기 2π N이다. 그래서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둘은 등가식이에요. 같다. 둘은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어느 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얘를 씁시다. 자, n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숫자 2를 넣으면 얘가 2니까 약분. 그러므로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속도는 h 나누기 파이, 여기는 h 나누기 파이만 남죠? 약분. 속도 남겨놓고 나머지 넘겨주시면 Rn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볍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얘가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얘를 쏙 집어넣으시면 운동 에너지 K는 2분의 1 m 파이 제곱 h 제곱 그 다음에 r의 제곱 m의 제곱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질량 m은 약분되고 정리하면 운동 에너지 K는 2파이 제곱 그 다음에 n 곱하기 r의 제곱 2파이 제곱 그 다음에 h 제곱이 답이어서 답은 3번과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반지름 R은 R1 곱하기 N의 제곱이다. 이 공식을 투입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 N은 2를 집어넣으면 R은 4 곱하기 R1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운동 에너지를 K는 자, 얘가 4가 들어가면 제곱이니까 16이죠. 16 곱하기 2는 32. 32 파이 제곱 M R1의 제곱 H 제곱으로 출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4R1으로 만들고 얘를 집어넣어서 16, 32 해서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것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별표. 자, 여기까지 하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공식 연습 문제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 질량이 각각 4kg, 6kg인 물체가 탁자 위에 놓여 있고 양쪽으로 그림과 같이 힘이 작용하고 있다. 6kg의 물체가 4kg의 물체에 미치는 힘의 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6kg의 물체가 4kg의 물체에 미치는 힘의 크기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현상을 분석하면 15N하고 5N이 물체한테 작용하면 물체는 이쪽 힘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5N, 5N이 양쪽에 작용하면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현상은 힘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 현상이니까 공식은 당연히 F는 ma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힘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힘은 15하고 5 중에서 누가 더 큰가 하면 이쪽이 더 크죠. 그러므로 이 힘에다가 15 빼기 5라고 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거니까 여기는 전체 질량을 넣어주시면 10이고 가속도 A. 그러므로 10은 10A가 돼서 그러므로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라고 푸는 게 1번. 그래서 보통 이런 현상이 나오면 전체 가속도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전체 가속도를 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풀 준비가 됐으니까 요거를 봅시다. 6kg의 물체가 4kg의 물체에 미치는 힘의 크기는 그러면 4하고 6이 붙어 있으니까 6kg이 4kg을 민다 하면 면이 물체를 미니까 수직항력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얘가 이렇게 미는 수직항력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수직항력을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제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만 따로 떼어내서 봅시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4kg이 받는 힘은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15N, 이쪽으로 수직항력.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 이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전체 가속도가 이쪽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 15N하고 6kg이 4kg을 면이 물체를 미니까 수직항력.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는 힘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F는 MA죠. 그리고 가속도 운동을 이쪽으로 하니까 이쪽 힘이 얘보다 크죠. 그러므로 힘에는 15 마이너스 수직항력. 그 다음에 4kg 밖에 없죠. 그래서 4kg을 넣어주시면 4kg. 그리고 가속도는 아까 구했죠. 가속도는 1이다. 1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직항력은 15 빼기 4가 돼서 11N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힘의 단위 11N, 수직항력은 11N이다 해서 두 단계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수직항력을 물어보는 질문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사족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15N이 4kg을 밀죠. 그러면 4kg은 앞으로 가면서 6kg을 먼저 밀죠. 그러면 얘는 작용이죠. 그러면 4kg이 6kg을 밀면 작용, 6kg이 4kg을 밀면 반작용. 그래서 반작용이라고 적고, 요 수직항력은 반작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8번 문제. 그림가는 전지 한 개를 백열전구 한 개에 연결한 회로를 내부 저항을 포함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때 전구의 밝기는 P0이다. 자, 그래서 이 전구의 밝기가 P0라고 그래서 여기다 P0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전지의 내부 저항을 고려할 때 그림 나와 같이 동일한 전지 한 개를 직렬로 추가 연결했을 때의 밝기 P1과 그림 다와 같이 동일한 전지 한 개를 병렬로 추가 연결했을 때의 밝기 P2의 비교로 옳은 것은 단 전구의 밝기는 소비 전력에 비례한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포인트는 전구의 밝기를 물어봤어요. 전구의 밝기. 그러면 전구의 밝기는 소비 전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문장이 주어졌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문장이 없어요. 그래도 당연히 전구가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밝을 것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전구가 쓰는 전기 에너지에 비례해서 밝아지겠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에 비례하는 것은 전력이기 때문에 전구의 밝기는 전력에 비례한다. 그게 기본적인 지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장을 안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기, 지식 암기. 전구의 밝기를 물어보면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을 계산한다. 그래서 지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전구가 밝을 테니까 전구의 밝기를 물어보면 저항의 소비 전력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식으로 암기해야 된다. 이것을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전구는 바로 저항이죠. 그리고 건전지가 있으니까 건전지의 전압을 V, 내부 저항을 R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그럼 VR, VR. 여기다가 전압은 V, 내부 저항은 R, 전압은 V, 내부 저항은 R이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거의 밝기 또는 소비 전력은 P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VR,
R이라고 표시하고 밝기 또는 소비 전력은 P2이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필요 없는 건 좀 지우고, 자, 그러면 등가회로를 그리면서 풀어봅시다. 자, 요거 자체로는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우니까 얘를 등가회로로 바꿉시다. 등가회로. 그러면 저항은 그대로이고 전구의 저항은 그대로이고 두 번째로 직렬이니까 전압이 VV면 전체 전압은 EV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항 R이 직렬이니까 전체 내부 저항은 ER이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렬이죠. 병렬은 전압이 그대로. 그래서 병렬이니까 전압이 그대로. 그 다음에 저항이 병렬이면 2분의 1 R이다. 그래서 얘는 제가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해드렸고 이제 카페에도 증명이 있으니까 요게 2분의 1 R이 되는 것은 모르시겠으면 카페에서 증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가회로를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을 계산하면 되니까 이제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1번 전체 전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체 전류는 전체적으로 전압이 V,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은 R 더하기 R. 그래서 전체 전압은 V, 전체 저항은 R 더하기 R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에서 소비 전력은 IV, I제곱 R, R분의 V제곱 어느 거를 써도 상관없는데 전류를 구했으니까 요거를 사용합시다. 그래서 저항 R에서의 소비 전력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거 공식이니까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P0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P0는 R 더하기 R의 제곱분의 V제곱 R이다. 해서 I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P0가 쉽게 구해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회로를 보면서 똑같이 구하면 전체 전압은 EV이고 그 다음에 R하고 ER이니까 전체 전류는 EV 그 다음에 R 더하기 ER이다. 이렇게 전체 저항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 전류를 구해주면 되고요. 그러므로 P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P1은 I제곱 R이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4V제곱 그 다음에 R 더하기 ER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R이다. 해서 R에서의 소비 전력이니까 이 R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P2는 I는 전체 전압은 V이고 저항은 2분의 1 R이니까 V R 더하기 2분의 1 R이다. 그러므로 P2는 V제곱 R 더하기 2분의 1 R의 제곱의 R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이죠.
자,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를 봤더니 P0하고 P1은 4배인지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P0에다 4배를 해주시면 4배를 해서 R 더하기 R의 제곱에 V제곱 R인데 여기다 4배. 그 다음 P1은 그대로 이게 4P0죠. 그 다음에 P1은 그대로 4V제곱 R 더하기 2R의 제곱의 R이다. 그럼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 지워주시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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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그럼 누가 더 큰가 하면은 얘는 분모의 2R, 분모의 R. 그러므로 이쪽이 크다. 해서 4P0는 P1보다 크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P0는 P1보다 크다. 그래서 요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0하고 P2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요 식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은 걸 약분해주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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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해주면 분모가 이쪽이 더 작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P0보다 P2가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0보다 P2가 크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는 건전지 하나를 그냥 연결한 회로이고 그 다음에 얘는 건전지 2개를 병렬로 연결한 회로인데 이렇게 건전지 하나를 연결한 회로보다 건전지 2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같은데 내부 저항이 줄어들어서 소비 전력이 커지는 효과가 난다. 이게 결론이겠죠? 그래서 약간 어려운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회로를 꼼꼼히 여러 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유명한 문제고 얘는 일반 물리학 책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기와 같이 평평한 바닥에서 두 개의 공 A, B를 동시에 같은 속력으로 공중에 발사한다. A는 바닥면과 30도 방향으로, B는 바닥면과 60도 방향으로 발사한다. 두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포인트가 같은 속력으로 던져줬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림을 봤더니 A가 이렇게 출발을 했으니까 포물선 운동을 할 것이고 B도 포물선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A가 더 높이 올라간다. B가 먼저 바닥에 떨어진다.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 기출문제 유사 질문이죠. 자, 기출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을 때 이 높이를 최고점 높이를 h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여기 도착 시간을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y축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v제를 분해해서 이렇게 분해해서
여기가 세타일 때 V0 코사인 세타 얘를 Vx 그 다음에 Vy는 V0 사인 세타라고 적으면 이 Y축 최고 높이는 X축하고는 상관없고 Y축 출발 속도랑 관계 있다. 해서 얘하고 얘가 서로 관계 있다를 공식으로 만드는 법을 기본 수업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자, 높이 올라가려면 초속도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면 최고점 높이 h는 vy의 비례하고 정확하게는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간 t제곱에도 비례한다. 이게 포멀슨 운동 공식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별표다. 자, 기본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VY를 분석하면 되니까 VY를 분석하기 위해서 VY를 계산하면 VY는 V0 사인 세타이고 초속도는 같다. 문제에서 이렇게 줬죠. 두 번째로 각도는 30도, 60도니까 여기다가 30도, 60도를 집어넣으면 얘는 VY의 비율은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를 비교하면 B가 크다. 그러므로 초속도, Y축 초속도는 B가 크니까 올라가는 시간도 B가 크고 꼭대기에 도착하는 시간도 B가 크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 1번 A가 더 높이 올라간다. 아니죠. B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걸로 계산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1번은 틀렸고 2번 B가 먼저 바닥에 떨어진다. 근데 여기 올라가는 시간이 길면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2배니까 2t로 해놓고 이것도 길겠죠. 그래서 B는 높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운동이다. 그러면은 B가 먼저 떨어지지 않고 B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떨어진다. 해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속력은 B가 더 크다. 이랬죠? 그러면 필요 없는 건 좀 지우고. 자, 포물선 운동을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포물선 운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처음 속도가 V0로 출발하면 여기 도착했을 때의 속도도 V0이다. 대칭성. 해서 속력이 바뀌지 않는다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두 번째는 에너지 보전.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가 같은데 위치 에너지는 mgh는 0이죠. 그래서 바닥이니까 0, 바닥이니까 0. 그러면 에너지 보존을 적용시키면 운동 에너지가 같다가 나오죠. 그래서 질량을 약분해주면 결론적으로 속력이 같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처음 속도가 나중 속도랑 같다라고 외우고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속도가 결국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풀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에너지 보존을 많이 사용하니까 두 번째 풀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속력은 B가 더 크지 않고 초속도가 같았기 때문에 결국 둘 다 같은 속도로 도착한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두 공의 수평 이동 거리는 같다. 자, 질문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싹 다 지우고 일단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거리를 R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세타일 때 수평 이동거리 R은 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이다를 수업 시간에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은 어차피 이 공식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공식이니까 이거를 무조건 외워서 이걸로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공식 암기 추천. 이렇게. 그러면 A하고 B를 계산하기 위해서 30도, 60도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RA는 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60도가 되고, 여기다 30도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0은 60도. 그 다음에 RB는 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여기다 60도를 집어넣으면 120도. 12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V0는 같고, G 같고, V0는 같고, G도 같은 상태에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120도도 2분의 루트 3. 그러므로 같다. 자, 이렇게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두 공의 수평 이동 거리는 같다는 계산을 했더니 같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평 이동 거리가 같으려면 여기가 30도, 60도니까 두 개를 더해서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90도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요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수평 이동 거리가 같다고 하는 것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끔씩 나오는 질문이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9번 문제는 기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기출 유사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있어서 별표. 자,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공식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9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직경이 20cm인 솔레노이드 안에 자기장이 2.5 테슬라 퍼 세크의 시간 변화율로 증가한다.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이 15V이라면 솔레노이드 외부에 감겨진 코일의 횟수에 가장 가까운 값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솔레노이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된 기전력이 15V라고 해서 유도 기전력 문제이고, 그때 솔레노이드에 감겨진 코일의 횟수는 보통 N으로 표시하니까 N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직경이 20cm로 주어져 있으니까 반지름은 10cm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변화 비율이 2.5 테슬라 퍼 세크. 그래서 요게 문제의 포인트니까 강조.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솔레노이드의 유도 기전력이 생길 때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분석하니까, 자, 기본 원통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는 보통 여기에 감겨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 코일이 감겨 있는 거를 생각하고 여기에 검유계를 연결해서, 솔레노이드는 보통 여기서 분석하죠. 그때 감긴 횟수를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통과할 때 면적은, 요게 면적이니까 여기 면적은 A라고 하고, A는 파이 R제곱. 그러면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 자, 아까 반지름이 10cm니까 미터로 하면 0.1m죠. 그래서 0.1의 제곱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0.01 파이 미터 제곱이다 해서 면적을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는데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이 얼마인가 하면은 2.5 테슬라 퍼 세크. 2.5 테슬라 퍼 세크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표시를 하시면서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유도 기전력 공식은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S가 기본 공식이니까 이렇게 공식을 적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바뀌어도 면적은 안 바뀌니까 면적은 상수. 그래서 면적은 변화량에서 끄집어내면 되고, 그러면 정리하면 유도 기전력은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S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기본 풀이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 공식을 쓸 때 이 변화량 안에 들어있는 자기장이나 면적 중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기본 공식을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시는 게 기본 풀이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풀이대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이 몇 볼트 생겼는가 하면 15볼트 생겼다고 했죠. 유도 기전력은 15볼트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15볼트 적고요. 그 다음에 가문인수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시간 나누기 자기장이죠. 그래서 시간 나누기 자기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장이 2.5 테슬라 퍼 세크의 시간 변화율로 증가한다. 그러면은 단위를 보면 자기장 테슬라 나누기 세크, 테슬라 나누기 세크. 그래서 자기장 나누기 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2.5가 바로 자기장 나누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아까 구한 2.5 자기장 나누기 시간 테슬라 퍼 세크 2.5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해서 강조하는 문제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2.5를 넣고 면적은 아까 구한 것처럼 0.01 파이 미터 제곱.
면적을 적어주시면 이제 풀이가 끝났죠?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소수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1000, 동그라미 3개. 여기도 곱하기 1000, 동그라미 3개. 그러면 25000은 소수점이 없어지면 n 곱하기 25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산수 틀리면 큰일 나니까 1개, 2개, 3개, 3개. 그래서 3개씩 곱해줬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분. 그러면 여기는 3000는 n 곱하기 5파이. 그러므로 약분. 그러므로 600은 n파이. 그러므로 n은 600 나누기 파이 k이다. 해서 이제 가문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3번하고 똑같이 생겼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통 출제되는 게 변리사 출제 경향하고 딱 맞아요.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시면 이거하고 유사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수능이나 다른 문제에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족인데 유도 전류의 방향까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보통 솔레노이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자기장이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고 원래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는데 자기장이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자기장이 증가한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 자기장이 1개였다면 이 그림에서는 원래 자기장이 3개로 증가한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기장이 증가했으니까 증가를 상쇄시키는 유도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렌츠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그려줘서 얘를 2개 유도 자기장을 그려주시면 전체적으로 1개가 돼서 원래 자기장은 1개. 그러면 원래 자기장이 3개로 증가하면 유도 자기장을 2개 그려줘서 전체적으로 1개를 맞춰서 자기장의 값이 같도록 만든다. 이거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파란색은 유도 자기장이니까 유도 자기장을 그리고 얘가 1번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작업이 원래 자기장이 증가한다고 그랬으면 원래 자기장을 증가되게 그리고요.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를 상쇄시키는 유도 자기장을 그려주고 얘가 2번. 그 다음에 유도 자기장을 그렸으면 유도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니까 오른손 법칙. 자기장이 아래쪽이면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이게 원통이니까 원통을 놓고 유도 자기장이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유도 자기장이 아래쪽이니까 유도 전류는 빙글 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도니까 이 그림에 맞춰서 유도 전류를 표시해 주시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유도 자기장 이쪽 유도 전류는 이렇게 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유도 전류를 표시해 주시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니까 유도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해서 얘가 2번. 이렇게 유도 전류를 그려주면 된다. 해서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도 자기장 방향 표시하는 거하고 유도 전류 방향 표시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고 이제 변리사 기출 문제에는 유도 전류 방향 구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죠.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제가 사족을 좀 달았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회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